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저는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이은지입니다. 영화는 재밌게 관람하셨는지요?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인천 영화열전 둘째 날, 인천의 영화로 이야기하다 라는 주제로 정말 오랜만에 관객분들과 영화관에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극장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입니다. 방금 보신 영화 노르웨이맨과 청년은 살았다. 두 작품의 장르나 결은 많이 다르지만 세상의 무게를 견뎌내는 이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인생에 대한 질문을 건넨다는 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작품 모두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받은 작품이랍니다. 그리고 또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노르웨이맨에서 희봉이 아저씨 그리고 청년은 살았다의 낚시가게 아저씨 모두 같은 배우님이 출연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두 배우 한 배우님이셨지만 두 역할 모두 참 감초 같은 역할로 네, 영화에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맨 처음에 상영된 노르웨이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노르웨이맨의 감독님이신 최은솔 감독님께서는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타국에서나 고국에서나 외로움을 안고 살아야 했던 어느 이방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감독님의 말씀처럼 노르웨이맨 원군은 외로움을 기반으로 한 희망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상처럼 따라다니는 누나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쫓으며 한국에서 그 누나와 함께했던 걸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인생에서 길을 잃은 노르웨이맨 원군은 한국에서 누나를 찾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빨간 십자가대 속에서 하나님도 헤매실지 모르는 한국은 그가 원하는 구원을 쉽게 선사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누나는 이미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만 전해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시텔에서 같이 지내던 희봉이 아저씨가 원구도 모르던 원구의 이름 뜻을 해석해 줍니다. 원구의 이름은 원과 구, 즉 동그란 것들이 한데 동시에 모여 있는 단어들의 조합인데 아저씨는 이 조합이 바로 해와 달을 가리키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볼 땐 해와 달이 못 만나도 저 위에서는 항상 같이 있을 거 아니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해주는데요. 원구는 그때 깨달은 듯합니다. 원구가 바라는 행복은 노르웨이에도 한국에도 없다는 걸 말이죠. 계속 살아가기 위해선 이제 희망도 없는 외로움을 홀로 견뎌내야 한다는 것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원구의 이름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문득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엄마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물리치고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을 타고 해와 달이 된 사이좋은 오누이의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보셨죠? 영화에서 누나는 유전병을 앓다가 원구보다 일찍 햇님이 되고 말았지만 동아줄처럼 내리는 비가 오는 밤, 원구는 달이 되기 위해 하늘로 떠납니다. 어릴 적 누나가 하늘나라로 떠난다며 10부터 1까지 거꾸로 세는 과정을 주문 외듯 똑같이 따라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릴 적 원구가 그려준 팔찌를 팔에 간직한 누나가 원구를 구원하듯 원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누나는 원구에게 네 죄를 사하노라 대신 네 외로움을 사하노라 라고 속삭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안고 외로움을 견뎌내고 계신가요? 모두들 이 힘겨운 삶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은 살았다에 대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청년은 살았다의 감독님이신 신규호 감독님께서는 실제로 대학 졸업 후 너무 막막해서 시골에 내려가 한 달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이 영화의 청년처럼 새벽에 일어나 낚시를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다는데요. 낚시를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왜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면서 쓰신 시나리오가 바로 청년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야기의 상징성이 더 생생하게 와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살았다라고 영화 타이틀이 나올 때 밑에 뜨는 영어 제목 보신 분 있으신가요? Disillusioned.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환멸나는 이라는 뜻인데요. 환멸이라는 한국어 단어의 뜻은 꿈이나 기대나 환상이 깨어짐 또는 그때 느끼는 괴롭고 속절없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청년이 괴인과 자루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지만 마지막엔 결국 환멸이 납니다. 자루 속에는 진흙밖에 없었고 청년은 나는 무엇을 봤던 것일까? 라고 읊조리죠. 매일같이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청년은 취업시장 혹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낚아야만 하는 현대의 청년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영화 속 청년이나 현대의 청년이나 모두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물고기를 낚기가 힘들죠. 그러다 영화의 청년은 자루를 발견하고 자루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데요. 처음에 청년이 무엇을 본 것인지 영화는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루는 우리가 그리고 개개인이 원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장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객 스스로가 상상해야 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자루를 빼앗으려고 했던 괴인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괴인이 기성세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사천 괴담에 등장하는 자루를 얻으려고 물에 뛰어들기까지 한 그 사람은 이전에 어떤 청년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루를 두고 벌어진 쟁탈전은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청년과 그리고 이전의 청년이었던 기성세대의 싸움을 빗댄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청년은 괴인이 입고 있던 것 같은 진흙이 잔뜩 묻은 와이셔츠에 전이랑 다르게 말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괴인처럼 턱에 자라는 혹부리를 달고 기성세대가 다시 되었다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청년의 모습과는 다르게 청년은 살았다라는 제목 또한 상징적이죠. 사실 청년은 살아 있다가 아니라 과거형인 살았다라고 표현되니까요. 네, 그래서 청년 시절이 환멸과 함께 지나갔음을 암시하는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청년은 살았다의 특징적인 부분은 처음과 끝이 대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영화는 동틀역에 시작해서 해질역에 끝납니다. 또 봄에 모내기를 할 때 시작해서 겨울에 모내기가 끝난 논풍경을 뒤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영화 속 청년은 청년에서 곧 자신을 쫓던 괴인의 모습처럼 변하죠. 이런 상징성은 청년이 맞닥뜨리는 현실뿐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해는 뜨고 지고 계절은 가고 우리는 청년인 날도 있고 괴인이 되어가는 남은 생도 있습니다. 속절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루만을 쫓으며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화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제목에 대해 언급드리자면 청년은 살았다 라는 말에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살았다 앞에 그래서 청년이 어떻게 사는 건지 그 수식어가 없습니다. 아마 가운데 수식어는 관객이 넣어야 할 빈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이 열심히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살았다라고 빈칸을 넣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그 가운데를 채워 넣고 싶으신가요?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네,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잘 알고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김성일 관객분께서 노르웨이맨에서 원구가 김밥의 은박지로 사람 모양을 만드는 것과 누나와 어릴 적 밀가루 반죽으로 놀 때와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그 둘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적에 누나가 밀가루로 뭔가를 만드는 걸 굉장히 만두도 만들고 뭐 옆에 보면 별 모양이나 하트 여러 아이들이 만들 수 있는 모양으로 밀가루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누나에 대한 계속 누나와 함께했던 기억을 가지고 원구가 그 다른 물체로라도 누나를 떠올리기 위해 상기시키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답변이 괜찮으셨나요?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끝까지 자리해 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며 네, 이 시간 이후에도 진행되는 인천 영화일전에도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